자, 서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 윤동주 시리즈 하고 있지, 그치? 간이라는 시도 했었고, 지금 길이라는 시도 했어. 길은 몇 해 전에 수능 특강에도 나왔었고, 수능 특강인지 수능 완성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 올해는 이제 병원이라는 시가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었고, 그러니까 윤동주 시는 매년 한 작품 정도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올라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좀 복습해보자.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저항 했었던 그런 시인이었고, 어쨌든 광복은 못 보고 돌아가셨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가졌던 이제 내적인 갈등, 고민,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반성, 참회, 자기성찰, 이런 걸 주로 많이 쓰셨다고 했었지. 서시는 이런 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야. 너무너무 대표적인 작품이지.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잠깐 요거 너희 한번 적어봐 라고 했을 때 이거 이 정도는 외워두면 나중에 유식한 척하기 좋잖아 라고 했었지. 그래서 시 자체를 외워두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해. 요 정도 시는. 자, 서시 시작하는 시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없게 죽고 싶대. 평생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는 말 같아. 그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다. 하늘에 떠있는 무언가, 이상 혹은 맑은 것, 반짝거리는 것, 이것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뭔가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싶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썼어.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보면 책 맨 앞에 맨 첫 장에 있는 시가 이 서시야. 시작하는 시, 서시.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일제시대를 살아갔는지를 정말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 굉장히 상징적이지. 인송아,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니? 색채. 색채도 떠오르고, 또 여기서 하늘을 우러라.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상, 양심 혹은 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알겠지? 기독교 신자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선생님은 종교가 없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있구나. TMI네. 그래서 윤리적 삶의 기준, 절대적 존재, 혹은 양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하늘, 그러니까 신이 나를 보아도, 혹은 양심에 내가 비추어 보아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한대. 정말 단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된 선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은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맞는 선지야, 둘 다. 알겠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건 잎새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작은 바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련이라든지 방해물, 나를 흔드는 그 무언가, 아주 작은
그런 거에서도 나는 괴로워했대. 반성하는 거야. 그렇게 괴로워할 만한 일들이 아닌데, 흔들릴 만한 일들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그런 작은 유혹, 작은 무언가에 대해서도 흔들린 적이 있었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내가 흔들린 적도 있어. 사람은 다 그렇잖아. 그치? 멋있게 살고 싶지만, 너희도 그렇잖아. 시험 기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어? 은성아, 이번 기말고사는 미리 준비해야지. 그치? 하지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만 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예. 아주 작은 그런 쉼에 대한 유혹에도 흔들린다고,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도 나는 괴로워했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될 텐데. 괴로워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를 의미하냐면 지금 과거의 이야기지. 나는 괴로워했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과거에는 그래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조금 편하게 살까? 이런 마음도 갖기도 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 이것도 역시 아까 하늘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소재지. 하늘에 떠있는 별, 밤하늘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것, 어둠을 밝혀주는 무언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희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 별이 실제로. 그치? 이거는 인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희망 혹은 이상적 세계, 순수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 그러니까 별을 향해 가는 마음, 항상 별을 생각하는 마음, 이상을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의지적이지, 그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냥 시만 보면 그냥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거야. 뭔가 쓰러지는 생명들, 사라지는 생명들, 이런 것까지도 다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외제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 죽어가는 것은 꺼져가는 우리 조국, 민족들, 그치? 그 민족들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제 그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보는 거는 내재적인 해석. 또 이거를 일제시대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외재적인 해석. 우리 민족들 혹은 억압받는 사람들. 이거는 미래가 되겠네.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거잖아. 공부해야지 하는 게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 사랑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한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미안해. 여기까지가 미래가 되겠네. 다 좀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니까. 주어진 삶, 길. 뭐가 되겠어? 그냥 나의 인생길. 내가 이제 꼭 곧바르게 살아야 되는,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삶. 근데 외제적으로 보면 일제에 대항하는 삶. 그렇지? 지식인으로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지식인으로서 뭔가 의무를 가지고 사는 삶, 소명의식. 걸어가야겠다. 의지적이지? 오늘 밤에도, 오늘 밤, 지금이 밤이야. 그냥 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외제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별, 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바람에 스치운다. 쉽지 않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니?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치? 현실에도 양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지켜지는 건 아니지. 어떤 유혹, 그 다음에 그만할까? 좀 편하게 살까? 어려움,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시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앞에 과거, 그 다음에 중간이 미래,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지금의 나. 이렇게 수많은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야.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마무리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과거의 운동주, 과거의 화자, 그 다음에 미래의 화자, 그 다음에 현재의 화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베껴 쓰는데 중안점 두지 말고 천천히 써. 외우면서 또 다시 복습할 시간 줄 거니까 천천히 써. 다시 정리해보면서 시도. 알겠지? 베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릿속에 넣어야 돼.